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인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원익홀딩스의 상승 기운은 좀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목요일 날 추가적인 상승을 수반을 시켜서 충분히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었지만은 이거를 지금 교묘하게 피해갔거든요. 목요일 날. 자, 그러면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원익홀딩스의 숨겨진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엊그제 영상이었죠. 11월 5일 날 영상을 통해서 제가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홍콩계 증권사인 CLSA죠. 이 CLSA 증권사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산일전기, 그리고 원익홀딩스를 이렇게 포트폴리오에다가 보유하고 있는데, 꼭 지금 따뜻하게 품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번 달에는 지금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변경 없이 원익홀딩스 또한 꼭 품고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홍콩계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이 관점, 얘네들은 얼마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 여러분.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How far can the Kospi move further? 얼마까지 코스피가 날아갈 것이냐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봤을 때, 일단은 원익홀딩스는 이 흐름 그대로 받아서 한 번 더 깃털처럼 날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깃털처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길래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이 변경 없다라고 밝혔을까? 이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홍콩계의 관점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항상 뭐 걱정하실 건 없고, 아니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주당 8,000원 시절 때부터 9월 달부터 주당 8,000원대부터 2만 원 돌파하니까 끌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 영상 분명히 있고 기억하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연장선이에요, 여러분들. 연장선인데, 일단은 뭐 바로 이 CLS에서 뭐라고 제시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날아갈 것이냐, 코스피는. 이게 뭐 코스피가 CLS에서 바라보는 이 포인트는 5,000포인트다. 5,000포인트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CLSA 홍콩기 증권사는 이제 1조 원 내외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조 원 내외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홍콩기 증권사의 원익홀딩스 투자 금액, 원익홀딩스 투자 금액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6에서 13%, 금액적으로는 600억에서 1,300억 내외로 지금 집계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적은 금액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변경이 없다라는 것은, 자, 꿍꿍이 속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과연 검은 속내인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원익홀딩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바이오 주식 하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주식은 저 또한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그 어떤 기업보다 기대가 되는 주식이고, 이미 글로벌 빅파마에게 눈도장을 찍혔기 때문에 제2의 D&D 파마텍, 제2의 ABL 바이오, 이 알테오젠을 연상시키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CLSA의 의도가 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지를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치로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홍콩계증권사 CLSA가 보는 이 시나리오 범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기본 리레이팅 구간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기본 리레이팅을 달성을 하면 요거를 달성을 시키면은 이제는 프리미엄으로 확장되는 구간. 저는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알레그로엔드에 대한 제품이 추가적으로 지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메타 프로젝트가 실체화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체화. 그러니까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피지컬 AI라든지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비밀리에 숨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알레그로랜드가 메타와의 협업을 통해서 새 제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뭐 CLSA뿐만 아니라 국내 뭐 여러 증권사에서도 공격적인 리레이팅 다시 한 번 더 이 튀어 오를 수 있는 요 목표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로봇손 자체를 상용화를 시키기란 거의 지금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뭡니까? 지금 알레그로랜드가 엔비디아에서 얼마치를 학습을 시켰다? 42년치에 대한 경험을 학습을 시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2년치. 근데 여기에 지금 HBM4가 들어가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수백 년치에 대한 경험을 학습한 알레그로 핸드로 재탄생이 되는 건데 일단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쪽이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메타와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은 CLS에서는 이렇게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도 자체가 왜 포트폴리오 변경 없이 비중 그대로 쭉 품고 가는지 국내 로봇 상장주 중 독자 기술 보유했고요. 글로벌 이제 협업했죠.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뭐 심지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시다시피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휴머노이드죠. 이렇게 있는데 바퀴 달고 다니죠. 바퀴 달고 다니는데 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뭐 영락 없는 인형 뽑기 집게 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돼서 내재화를 이제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상 손을 내재화하기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원익홀딩스와도 같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 제조업들, 부품 기업들은 이제 PBR 자체가 1.5배에서 2배까지 맥스 형성이 되지만 지금 원익홀딩스처럼 전략적인 기술 플랫폼 기업, 뒷배가 있는 기업이에요. 뒷배가 있는 기업, 뒷배가 테마가 아니라 그냥 떡다방처럼 하는 게 아니라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협업을 하고 있는 원익홀딩스와도 같은 기업은 PBR 자체가 4.0에서 5.5배까지 리레이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CLSA의 기본 리레이팅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CLSA가 중국 휴머노이드도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유비테크도 이제 뭐 상장을 한다라고 밝혔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중국의 휴머노이드 주식들도 있고 그거랑 비교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서 말씀드린 겁니다. PBR 3에서 4.0 구간이 기본 리레이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PBR 3.5죠. 중간값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48,320원이다. 그럼 이거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제는 확장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 구간은 PBR 4.5에서 5.5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5.5배 기준으로 봤을 때는 68,86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LSA의 궁극적인 부분은 우리가 뭐 정확히 100%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얘네들이 이 기본치 먹으려고 지금 원익홀딩스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확장 구간까지 먹으려고 이번 달 포트폴리오 변경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노리는 것은 기본 리레이팅 구간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 바로 이 프리미엄 확장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하반기에 이제 일정적인 이벤트도 존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CLSA는 현재 주가 대비 최대 2배 이상의 업사이드를 본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메타와 AI 핸드 협업 자체는 이게 본질이 이건데 진짜 이게 본질이에요. 뭐냐면은 자율주행. 여러분들 자율주행이나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카드 26만 장 받는 것보다 더 휘소한 밸류체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뭐 메타가 선택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과 전기차 시장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옵티머스 판매량이 100만 대에 달할 전망.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29년도에서 2030년도. 그렇죠. 2029년도에서 30년도 넘어갈 때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100만 대 판매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지금 전기차 100만 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한 2040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5년, 뭐 대략 35년에서 2040년 사이가 지금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 휴머노이드의 성장세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반드시 좀 선점해야 될 것은 저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학습을 일단은 기본빵으로는 42년치를 시켰다. 42년에 가까운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상용화가 빨라진다는 거. 상용화가 빨라진다는 것은 로봇 핸드에 있어서 점유율을 그만큼 크게 차지한다라는 거고, 점유율을 크게 차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정식적인 피지컬 AI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워니콜링스는 이 워니콜링스 하나 놔두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메타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지금 또 한번 펼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니콜링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50만 원의 기적, 정말 많은 워니콜링스 주주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가세요.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 성공 투자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50만 원의 기적 시초가 종목 제가 이제 아옵션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까지 여러분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1월 6일 목요일 23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차의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365만 원 정도, 7배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을 기록을 했는데, 이 50만 원의 프로젝트는 정말 50만 원으로 시작을 한 프로젝트고, 이게 이제 뭐 5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 보자 요게 아니라 50만 원으로 우리가 100일간 최선을 다해서 눈덩이 굴리듯이 이 금액을 키워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현재 지금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1기 때는 2천만 원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1기 때보다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방향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수익률은 10% 이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적중률은 없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나면은 이제 못해도 5% 이내로 빨리빨리 좀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1월 6일 목요일 기준으로 총 45종목을 공략을 했었고, 이 중에 이제 손절은 여기 보시다시피 4종목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그래서 총 이제 적중률은 91%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장 시작하고요. 어제 11시였죠. 어제 오전 11시쯤에 공략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익절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요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1시 17분 44만 5천 원 이하로 과대 낙폭이 생겼기 때문에 공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의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된 반등은 안 나왔지만은 오늘 이제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번 좀 뽑아준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오전 9시였죠. 오전 9시에 47만 원 부근에서 자 5.43% 수익을 챙기십시다라고 제가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익절을 해서 대략 17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부지런히 바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고영인데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익절을 하고 9시 28분에 제가 18,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문자로 남겨드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략방에서도 고영의 매수 근거를 좀 남겨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당일 단타의 추가 상승 신빙성이 높은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과감히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돈을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라는 부분에 저는 일봉의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일동제약을 매도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6일이죠. 전략방 달력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 뜨고 요 반응을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보면은 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조작된 게 없는 전략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동제약을 어제 공략했어요. 전략방은 어제 11월 5일이잖아요. 11월 5일 날 일동제약을 3,500원 이하, 그리고 3만 원 이하, 그리고 분할 매수를 좀 했습니다. 28,500원 이하.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했어요. 밀릴 때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일동제약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전에 슈팅 한번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던졌는데, 일동제약을 던진 이유, 이 종목에 대해서 단타를 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일봉에서의 거래량. 일동제약의 일봉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어제의 거래량 대비 오늘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의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당연히 추가 상승의 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갱신이 수반이 되려면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적은 거래량으로 추가 상승을 갱신을 시킨다? 상당히 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포착해서 일단 슈팅 나왔을 때 일동제약 물량 날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쓴 것 자체가 거래량으로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는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돌파 매매로 매수를 했는데 아니 왜 밀릴까? 이건 답은 거래량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시 54분 정도에 시장에서는 이제 고영과 뉴로핏이 오전에 주목을 받고 있었고, 하지만 뉴로핏과 고영 중에서 추가 급등의 갱신이 더 강한 종목은 고영이고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붙은 주식들,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보는 주식들, 그 주식이 결국 추가 급등 갱신 확률이 높다. 당일 씨를 뿌려서 당일 수확을 하려면 이런 밭을 고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시 54분. 이렇게 고영과 뉴로핏 이렇게 나왔었죠. 누가 더 잘 갈 거냐. 저는 지금 이 방에 2,000분이 넘게 계세요. 2,000분이 넘게 계시는 곳에서 저는 당당하게 고영이다라고 일장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방에서도 고영을 약간 높게 잡긴 했지만은 18,500원, 그리고 밀릴 때 18,200원. 그래서 고영의 타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9시 28분 정도에 남겨드렸잖아요. 18,000원 이하. 9시 28분이 대략 이제 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리. 눌림목 자리. 요때부터 거래량이 뉴로핏보다 섰기 때문에 일봉에서 요 자리에서 포착을 해서 쭉 끌고 갔습니다. 결국에는 전략방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제 고영에 대해서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되느냐. 11시 16분 정도에 제가 고영을 19,700원 정도 9% 수익을 좀 챙기겠습니다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영으로 이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이렇게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뭐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텔레그램이라든지 문자 내역을 다 보여드리면서 50만 원의 기적 1차와 마찬가지로 초지일관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 무료고 일체의 비용 받지 않고 돈을 주신다 해도 받지 않습니다. 100일 동안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며칠 남았어요, 여러분들? 77일 정도가 남았네요. 77일.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략방과 이제 50만 원의 기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수익을 더욱더 이중으로 극대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